지금은 잊혀진 이름이지만 연복사라고 하는 절은요, 개경 시내 복판에 있던 절입니다. 개경에서 제일 큰 절이에요. 태조 왕건이 개경에 10개의 사찰을 지어서 10대 사찰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건물은 1000칸이 넘고 중심 전각인 정전은 궁궐보다 화려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을 정도예요. 이 안에 3개의 연못과 9개의 우물이 있었고 5층 목탑이 있었는데, 이 연복사 5층 목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높이가 200척이 넘는, 다시 얘기해서 60m가 넘는 거대한 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 서울 경주에 황룡사 9층 탑이 있다면 개경에는 연복사 5층 탑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랜드마크의 역할을 톡톡히 한 그런 탑입니다. 이 탑이 몽골과의 전쟁 때 불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탑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 탑을 중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공민왕도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고, 그걸 공양왕 때 다시 하려고 한 겁니다. 공민왕이나 공양왕에게 연복사탑 중창이 갖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조 왕건의 정통성을 내가 계승했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는 겁니다. 연복사탑은 태조 왕건이 지은 탑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라진 것을 내가 다시 쌓는다, 내가 태조 왕건의 위협을 계승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공민왕은 왕이 돼서 한 게 뭐였죠? 일국갱시, 한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런 표어를 내걸었었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개혁을 했었고, 공양왕은 아무 힘이 없는 왕이었어요. 이성계 일파가 추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는 내가 왕인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만은 없어 해서 나름대로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왕권 강화 노력 가운데 하나가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한 연복사탑 중창이었던 거죠. 공양왕의 연복사탑 중창에 대해서 그 당시 관리들이 왜 그렇게 극력 반대를 했냐면, 첫 번째는 숭불, 공양왕의 숭불을 척불이라고 하는 논리로 억누르려고 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쓸데없이 왕이 왕권을 회복하고 강화하려고 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면서 공양왕의 왕권 강화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 것인데, 그랬기 때문에 그 뒤에 이성계가 연복사탑을 중창하겠다고 나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했던 거예요. 자, 이성계의 주장으로 연복사탑 중창 사업이 고려 아주 말기에 시작이 됐고, 그것이 끝난 게 조선이 건국된 다음 조선 초의 일입니다. 1392년 12월 조선이 건국되고 5달 뒤죠. 연복사탑 중창이 완료가 됩니다. 높이 60m의 탑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이 탑은 조선시대에도 계속 있었어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개성을 유람한 선비들이 이 탑 위에 올라가서 개성을 바라보는, 지금의 남산타워 이런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걸 중창했다는 사실을 커다란 비석에 글로 써서 새깁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권근이고, 권근이 한 1000자 정도, 1000자 정도 되는 한문으로 중창 비를 써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비석에 세우는데, 그 비석이 지금 어딨냐면요, 놀랍게도 용산역 앞에 있는 철도회관 정원에 있습니다. 아니, 개성에 있어야 될 이게 왜 용산까지 왔을까요? 개성과 용산을 잇는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경의선 철도잖아요. 개성에 있던 이 비석을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철도에 싣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인가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거기에 버려졌는데, 이 비석이라고 하는 것은 거북이 같은 게 아래에서 받치잖아요. 이 거북이를 귀부라고 하고, 비석을 그 위에 세우고 비석 위에다가는 이무기 모양의 돌을 조각을 합니다. 이걸 이수라고 해요. 비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수, 비신, 귀부 세 수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은 이 비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귀부와 이수 두 개만 지금 용산에 남아 있습니다. 사진처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1000글자 정도를 세운 커다란 비신이 들어가면 꽤 장엄한 그런 비석이죠. 이런 비석 옆에 높이 60m의 탑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된 거죠. 이걸 완성한 다음에 낙성식, 지금으로 치면 준공식이 되나요? 준공식을 거행하고 법회를 여는데 태조가 친히 연복사까지 행차했고 무학이 그 법회를 주관을 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성계에게 무학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탑을 만들었습니다. 이 탑에 대장경을 안치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해인사에 대장경 경판이 있잖아요. 이건 인쇄할 수 있는 판이죠. 이걸 전부 인쇄를 하면 대장경 한 질이 만들어질 테죠. 이 대장경을 탑 안에 안치를 하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행사예요. 이 탑이 굉장히 크니까 그 안에 대장경 인쇄본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도 무학이 강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복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태조의 개인적인 복을 빌어주는 절로 다시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행사를 무학이 주관을 한 거죠. 왕사로서 국왕의 개인적인 불교 신앙을 지도해 주는 역할, 국왕이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이런 존재로 무학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두 번째 이유, 천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한 달도 못 돼서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수도를 옮겨야겠다. 그러니까 다 반대를 해요. 지금 나라를 새로 만들어서 다 놀랬을 거 아니에요. 왕이 바뀌다니 이건 다 충격이었을 테니까 이거를 보살피는 게 지금 급한 일이죠. 어떻게 수도 옮길 생각을 지금 하십니까? 이래서 다 반대를 해요. 이성계가 모처럼 내가 왕이 돼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라고 천도 얘기를 했더니 관리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좀 마상 이런 거 있었을 거요. 그런데 신하들 입장에서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정말 왕 만들어줬더니 왕 되자마자 하는 게 수도를 옮기자는 거라고. 그래서 이성계가 8월 13일 날 그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반대를 했고 9월 3일 날 수상이었던 백응념과 부수상, 아상이죠. 조준이 따로 찾아가 가지고 수도를 옮기는 일은 서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요. 앞으로는 그 얘기 좀 더 하지 마세요. 이런 상태에서 10월 달에 태조가 무학을 부른 겁니다. 이거는 태조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천도를 나는 기어이 하고야 말 테다. 그런데 저 신하들하고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 뭔가 우군이 어디선가 필요했던 거고 저 관리들 말고 내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저 관리들과 전혀 계보가 다른 사람, 무학이죠. 승려. 이 스님을 불러다가 내가 이 문제는 여기에다가 맡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무학을 불렀던 것 같아요. 이성계로서는 연복사의 불교신앙, 천도의 조언자, 무학이 아주 적격이었던 거죠. 그런데 태조의 고집이 통한 것 같아요. 1393년 1월이니까 조선 건국하고 해를 넘기자마자 권중화라는 사람이 계룡산 일대를 천도 후보지로 추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도가 중단되지 않은 거예요. 대신 한양이 아니라 계룡산이 좋다라고 하는 추천이 들어왔고 그래서 1월 19일 날 그 추울 때 태조가 직접 계룡산까지 가요. 그때는 아직 개경에 있을 때니까 개경에서 계룡사는 길에 회암사를 들르는데 왕사가 되어 있던 무학이 그때 회암사에 주석하고 있었거든요. 회암사를 지나면서 무학을 부릅니다. 그래서 같이 가봅시다. 그러는 거죠.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만나면 반드시 인연이 있소이다.
보통 사람이 고른 것이 어찌 대사가 고른 것에 미치겠소. 뭐 인연 이런 이야기. 지금 나하고 대사가 만난 거는 이거는 인연이다. 내가 지금 그 천도 후보지를 고르려고 하는데 천도 후보지야 대사가 고르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동행합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까지 갑니다. 2월 11일 날 계룡산 현지를 답사하고 옆에 있던 무학에게 어떤가 하고 묻자 무학의 대답은 세 글자로 기록이 돼 있어요.